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연패를 향해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 시즌 87승 55패 승률 0.613으로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했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를 4승 1패로 제압하며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우승의 기쁨을 뒤로하고 2025 시즌을 준비하기 시작한 기아는 전력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인 선수 구성이었습니다. 기아는 현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을 맺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 아담 올라바와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 계약했습니다. 반면 지난 한국 시리즈 우승 멤버였던 투수 에릭 라우와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작별을 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FA 임기영, 장현식과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FA 시장이 열리자 새 선수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단연 장현식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기아 불펜에서 75이닝으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기아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아는 장현식과 함께하길 원했지만 장현식은 LG 트윈스 행을 선택했습니다. LG와 4년 52억 원에 계약하며 팀을 떠났습니다. 지난 시즌 마운드 문제로 고민했던 기아는 더 이상 전력 보강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선두였던 삼성 라이온즈와 LG가 외부 영입으로 약점을 보완한 상황이었습니다. 보강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기아는 트레이드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조상우를 영입했습니다.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10억 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조상우 영입으로 장현식이 남긴 공백을 빠르게 메웠습니다. 기아는 남은 내부 FA 선수들과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임기영과 3년 총액 15억 원에 계약했고 1월 9일에는 서건창과 1년 5억 원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스토브리그의 주요 과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기아 심재학 단장은 이번 스토브리그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장현식 선수의 이적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있었지만 조상우 선수 영입으로 어느 정도 손실이 상쇄됐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장현식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팀으로 보낸 선수가 없어 전력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 FA 영입은 현재의 우승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구단 차원에서 경쟁 균형과 연봉 한도, 백업 선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심 단장은 현재 계획대로 접근했으며 2025 시즌이 끝난 후 FA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들과의 계약을 대비해 과도한 지출을 피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2025 시즌 연봉 협상입니다. 기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며 캠프 시작 전 연봉 협상 대상자들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재학 단장은 마무리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캠프 준비는 마무리됐습니다. 시설팀이 먼저 점검하러 갈 예정이고 미국 어바인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훈련장이 될 것 같습니다. 캠프 장소 선정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연봉 협상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 캠프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브리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FA 자격을 얻은 17명의 선수들이 계약을 마쳤습니다. 대형 FA 계약으로 주목받은 선수들도 소속팀에 잔류해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단들은 전력 보강을 마치고 마지막 연봉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기아도 전력 보강을 마치고 연봉 재계약 협상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도영의 차례입니다. 다른 구단들과 마찬가지로 기아도 재계약 자격을 갖춘 선수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요 선수들과의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김도영과는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있었고 선수들 중 마지막으로 최종 협상과 계약 체결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김도영의 지난 시즌 성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타율 0.347에 38홈런, 11도루, 143득점, 40도루를 기록했고 출루율과 장타율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OPS도 1.067로 1위였습니다. 30홈런 마이너스 30도루 최연소, 최소경기 기록 등 여러 리그 기록을 세웠습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정규 시즌 MVP, 골든글러브, 신인상 등 많은 상도 수상했습니다. 그의 성적만으로도 연봉 인상은 충분했지만
그의 성적이 전례 없는 만큼 인상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도영은 이번 겨울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전 스타 이정우가 세운 연봉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억 원을 받은 김도영은 현재 계약 4년차입니다. 4년차 최고 연봉 기록은 2020년에 세워졌습니다. 2014년 3억 9천만 원을 받은 이정우가 4년차 연봉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억 9천만 원은 2009년 류현진이 달성한 2억 4천만 원과 맞먹는 큰 성과였습니다. 이정우는 11년 만에 4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깨고 4년 동안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이정우는 데뷔 이후 꾸준히 활약하며 연봉이 상승했습니다. 입단 첫해 179안타, 타율 0.324로 리그를 휩쓸며 140경기를 모두 소화했고 매년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며 연봉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키움은 다른 구단들과는 다른 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연봉보다 개인 선수들의 성적을 우선시했고 이정우는 매년 특별한 성적을 보여주며 2년차 1억 1천만원, 3년차 2억 3천만원, 4년차 3억 9천만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4년차를 맞은 김도영은 단번에 290% 인상된 2억 9천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1억 원대 연봉자가 한 번에 2억 9천만원 인상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300%에 가까운 연봉 인상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특히 기아는 연봉 책정과 가치 산정에 있어 보수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성적보다 팀 성적을 우선시하고 현재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김도영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인상 요인도 있습니다. 2023년 6위로 마감하며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아가 2024년 14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 이 과정에서 김도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매년 최고 연봉 평가는 투수와 타자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2024년 최고 성적자가 김도영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김도영은 2위인 카이나트를 포함한 9단계 외국인 투수들보다 8.31 윌슨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데뷔 이후 2018년 2년차부터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시즌인 2023년까지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6년 연속 11억 원의 최고 연봉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슈퍼스타였지만 이정우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팀의 우승 경험이었습니다. 김도영은 단 한 번에 이정우의 4년 기록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상대로 팀의 승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영의 승리 지표는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김도영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지난해 기아가 단독으로 판매한 김도영 유니폼 수익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수치여서 기아가 김도영에게 전례 없는 인상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다른 구단들처럼 기아도 팀의 최고 스타로 자리매김한 김도영의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도영의 3년차 연봉 1억 원은 이정우의 2년차 연봉 1억 2천만 원보다도 낮았습니다. 4년차 최고 연봉과 비교해도 김도영은 이정우의 2년차 연봉 1억 원보다 낮습니다. 한 번에 연봉 인상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김도영의 활약은 리그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시즌이었던 2024년 기아의 우승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